아직도 안 깨지고 있습니까?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이 신기록이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직접 문자하고 카톡만 했는데 예. 제가 빠뜨린 게 있었어요. 앱이 있습니다. 예. TBS 앱과 요즘 유튜브 라이브도 있어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됩니다. 예. 그걸 뺐는데 그걸 더하면은 12,000개가 달렸습니다. 지난번이 더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희가 안 세봐서 모르겠고. 난 그럼 여기 거의 고정돼야겠네, 고정. 10,000개의 댓글이 달린다는 것은 이건 상상하기, 지난주에 12,900개. 그러면, 최고네? 12,900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오늘은 더 깹시다. 예. 목표를. 이건 매크로나 가능한 거지. 12,900개가 왔다는 것은, 생각해보시오. 거의 인공지능 수준이네, 그럼. 예. 하태는 인공지능 수준이네. 이 신기록을 과연 누가 깰 수 있습니까? 12,000. 그 이전에 대선 후보급들이 나왔을 때 댓글 겨우 해봐야 1,000단위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대선 기간도 아닌데 12,000개가 나오는 것은 이거 상상할 수. 그래서 많이들 반가워들 하시더라고요. 지역하니까. 세계 신기록이 확실합니다. 자, 세계 신기록 보유자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아무래도 정상회담 얘기를 일단 정상회담. 예. 왜냐하면 야당이 정상회담 방해하려고 한다. 예. 야당이라고 다 같은 야당이 아닙니다. 제가 주차 이야기를 하지만. 하태경은 다르다. 예. 한국당하고는 다르고. 예. 저는 정말 역사적 전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거 축복해줘야 된다. 이 자체를.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 역사적이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북한에서는 노선이 바뀌었다고 봐요. 북한이. 풍계리, 폐기하고 이런 건 별거 아니다. 이런 식의. 그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폐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예. 옛날에 잘라 팔기 예. 전략에 따르면은. 살라미 전략이라고. 살라미 전략, 그죠. 예.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는데. 예. 요구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략은 뭐냐.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면 예. 나는 새로운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나를 못 믿는데 말이지. 그거 아니야. 나 확실히 의지 있어. 그렇죠.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일관되게, 네. 통 크게 이렇게 먼저 그렇죠. 선제적으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니까 또 안 좋아하는 분 계시던데 잘 살아보세요 노선으로 바뀐 거예요. 위장쇼라고 폄하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표현으로 사회주의 경제 발전이고 네.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는 잘 살아보세요. 네. 이게 박정희 노선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 네. 박정희 노선이라 그러면 또 싫어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잔인한 독재자는 여전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인혁당 갑자기 사형시키고 네. 잔인하고 포악한 면을 보여주면서도 경제발전 중화공업으로 가고 그랬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기가 우리처럼 민주화 되려면 한참 멀었고 단 잘 살아보세요.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설정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 네. 한국을 통해서 또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이제 그런 변화된 모습을 봐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란코프 교수,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죠. 국내에서 교수 저랑 한 활동하시고. 번씩 논쟁도 합니다. 의견 차이로. 그 양반 뭐라 그랬어요? 위원님 논쟁할 정도로. 아니, 과거에 내가 조금 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지금 북한만 안 하고 다른 것도 해가지고 좀 북한에 약간 좀 부족한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식 개발 독재다 이게. 북한식 개발 독재. 예. 개발 독재지. 그러니까요. 표현을 딱 압축적으로 개발 독재. 그냥 한계인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개발 독재예요. 보편적인 개발 독재. 예. 그러니까 중국, 싱가포르, 우리 박정희 시대 대한민국 이렇게 보여주는. 왜냐하면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개혁 개방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폐쇄적인 체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북한이 바뀌었고 잘 살아보세요로 전환했다는 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인 만큼 인정해 줘야 된다 그 부분은. 인정해 줘야죠. 인정해 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지금 야당 역할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자 치기는 못 세우는데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 야당 역할인데. 지금 김경수 드루킹 사건과 별개로 남북 관계는 다뤄야 되고 이것은 문 대통령의 협상 레버리지가 생기게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게 야당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상회담 마치 며칠 남았으니까 직전에라도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합의하는 이번에 정상회담 통해서 합의하는 것은 아무리 정권이 앞으로 바뀌더라도 여야 할 것 없이 준수하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합의를 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도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다음에 정권 바뀌면 또 이거 휴지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정권이 안 바뀌니까요. 그렇죠. 북한은 정권이 안 바뀌니까. 예.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를 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건 지키겠다. 그런 정도로 백업해 줘야 된다. 밀어줘야 된다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한국당을 심판해 주시라는 거지 이번에. 목적은. 그럼 거꾸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핵실험장 폐기는 위장쇼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정상회담 덕분에 지방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덮여서 소위 정상회담 성과가 크게 보도돼가지고 지방선거 구도가 야당에 불리하게 짜일까봐 자유한국당에.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폄하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된 배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저게 진실인지 위장인지 비핵화로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지켜보겠다. 네. 아직 잘 모르겠다.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객관적인 팩트니까 그게. 네. 근데 저게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네. 라고 위장쇼다. 전제하고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배팅이고 그래서 망하는 거지.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비핵화의 의지가 있긴 있다. 조건이 맞춰지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 위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까다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 양반이 뭐 박수를 쳤잖아요. 그 핵실험장 네. 폐기 문제에 있어서 박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장쇼로 보는 게 아니라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요 제목에서 질문 하나 드리면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야당은 한미 공조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미국의 뜻이 어디에 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왜 한미 공조를 안 하는 겁니까 보수야당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서도 좀 상황은 그래요. 미국 내에 의심은 더 많아요. 예. 한국 사회에 의심하는 사람들 비중보다 의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옛날에 친 오바마 쪽에서 우리랑이 지금 반대야. 저기는 미국 내 진보 쪽에서 저거 트럼프가 속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오바마도 완전히 못한 걸 트럼프가 어떻게 해?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측 입장에서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는 저렇게 안 해주고 왜 트럼프가 잡으니까. 그때는 한국 정부가 또 보수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니까 저게 북한이 잘하는 거다. 그건 말 되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지만은 트럼프 이 북미 관계가 핵심이거든요. 핵은. 그러니까 왜 하필 트럼프 입장에서 내가 대통령 되니까 북한 관계 풀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 그러니까 쪽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던 주류 매체도 자기들 예상과 다르게 잘 풀리니까 자기들이 평가했던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그렇지. 지금 트럼프는 사실 홍준표 노선으로 가야 돼요. 원래 우리가 예상하는 트럼프의 색깔대로라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식으로 가잖아요. 북미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도 나름대로 정치가 선수인 거죠. 그런 걸 보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문재인이나 트럼프나 이 문제는 지금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좌우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뭐 잘했죠. 잘했고 여기서 특검까지 받아주시면. 특검까지 받아주시면.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 할 때 특검도 합의하고 뭐 남북 정상회담 정권 교체더라도 계속 우리가 지키겠다. 대한민국이 지킨다. 문재인 정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키는 남북 합의고 과거의 거도 6.15, 14도 다 지키겠다. 이 정도 합의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 한 단계가 아니야. 세네 단계 발전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그걸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자유한국당 고립시키면 되는 거죠. 바른미래당도 할까요? 자유한국당 안 하는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신 차태경 최고위원은 그런 의지를 가졌어도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예비후보가 그 지금 여당을 도와주는 그런 액션을 취할까요?
우리가 다수가 네. 제가 볼 때 한 7, 80% 이상은 이제 제 의견이 동의하고 나머지 1, 20%는 신중한 의견이죠. 신중한 의견인데 어쨌든 뭐 우리 당내 다수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수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른미래당에. 왜 못 잡고 있어요? 최고위원회 다수를 점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을 안 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머지 여당들과 함께 들어가서 영수회담하고 지지한다 이런 표현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네. 충분히 합니다. 내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영수회담만 만들어주세요. 여당과 가까우시잖아. 아니, 그거야. 그쪽에서 제안하면 받겠죠, 당연히. 아니, 지난번에 홍준표만 만나고 다른 야당은 안 만났잖아요, 일부러. 아니, 그 이유야. 그 이유야. 아니,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왜 홍준표만 만나길래, 박수산 유승민 대표 있길래, 아니, 다음 순서가 그대로 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뭐 비판하지 말고 가만 기다려 봅시다. 근데 결국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까지 열받았어요.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지. 그럼 야당까지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홍준표만 키워주는 식으로 하는 건 정략적인 그 회담이었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키워줘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정략적인 많죠. 뭡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우리 협조를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하는 홍영구 대표는 아니에요. 홍수령놈. 홍준표 대표가 홍이 계속 있어야 대표가 있는 게 유리하니까 민주당이 영구집권한다. 다 알잖아. 민주당 영구집권론의 한 부속품이 지금 홍준표 영구대표론인데.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군요. 여하간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라도 가서 할 수 있다 부르면 영수회담. 그렇죠. 영수회담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이철희 의원과 이제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조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요약하자면. 왜냐하면 특검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 정치적 공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오면서 들었는데. 어떤 거요? 어떤 조건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셨죠. 대략 요약하자면, 지금 국회가 이제 멈춰있지 않습니까? 뭐 추경부터 해서 모든 게. 뭐 그거 하고, 주고받자 이런 요지로 제 이해. 그러니까 지금 국회를 여는 것 우리 거 동의하고요. 네. 근데 지금 쟁점은 우선순위 쟁점이죠. 우리는 그 김경수 드루킹 국정조사 이걸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라. 특검 이전에 국정조사부터 먼저 그것도 같이 합의는 거. 특검도 당연히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고. 그렇죠. 욕심도 많아요. 아니 당연히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인데 최순실 사건하고 비슷하게 해야지. 드루킹 사건은 최순실 사건과 마찬가지입니까? 아니 민주주의 성격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우리 최재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또 질문을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김경수 드루킹 관계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김경수 의원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짓말 하나 할 때마다 민주당 지지율 1% 올라가요. 아니, 우리 환장하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납득할 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 예를 들어 내가 바보도 아닌데 가장 최근 거짓말 하는데 지지율 올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뭐 이상한 현상이죠. 뭐 김경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였는데 야당이 거짓말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500만 원 보좌관이 주고받은 거 가지고 그냥 개인이 돈 빌리고 아는 사람 사이에 돈 빌리고 갚아준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잘라? 자르다는. 보좌관을 사표를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표 내게 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쪽에서 돈을 준 걸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라면 이게 정치가 명료해야 되는데 이 보좌관이 그냥 돈 주고 받은 거면 이거는 그냥 사인간 돈 빌리고 돈 갚은 거다. 이건 내가 자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김경수 의원 측의 설명으로는 그것은 보좌관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짓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사표를 받고 경찰이 그 일을 밝혀야 된다. 이거 깔끔한 거 아닌가요? 아니지. 그럼 혐의가 드러나면 잘라야죠. 이미 나쁜 놈 만들었잖아. 사표를 수리해가지고 그 보좌관은 부정한 짓을 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뭐든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보좌관이야, 자기 보좌관. 그죠? 그럼 김경수 의원은 그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그냥 우리가 뭐 어려울 땐 돈 빌리고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빌렸다 하더라도
지지자 모임으로부터 하필이면 빌렸다는 자체가 이게 본인은 빌렸다고 주장하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물론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 하필이면 지지자 그룹에게 그 돈을 받았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쪽에서 그 협박용으로 준 거를 덥석 받아가지고 안 돌려줬다면 만약에 돈 욕심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협박은 그 다음에 일어난 거죠. 돈을 빌려준 거는 한 6, 7개월 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고. 그러니까 그 돈 빌려준 협박이 거를. 일어난 다음에 알았으니까 이쪽에서 협박을 하니까 왜 이 일로 협박을 하느냐 물었을 거 아닙니까? 보좌관한테. 빌려준 걸로 협박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이게 단순히 김경수 의원은 단순히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로 당사자들은 주장하나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은 그걸로 협박할 리는 없으니 김경수 의원은 두 사람의 주장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 있으니 경찰이 이 사람을 수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러면 그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거는 이상하지 수사할 않은데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수사할 필요성이 지금 있는데 공장장도 인정한 게 네. 김경수 의원까지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이 돈 거래에 관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아니, 예. 그렇죠.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수사할 필요성은. 네. 어쨌든 수사할 필요성이 생긴 거고 네. 우리가 이제 특검에 경찰이 수사할 필요가 생겼다는 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잠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경찰 보고 수사하라 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예. 경찰의 행태가 경찰을 믿을 수 이미 없다. 신뢰를 잃었잖아요. 이철성 청장이 이주민 서울경찰청이 한 거 잘못했다. 네. 그죠?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다. 네. 그러니까 원래 수사란 건 그래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뢰를 잃으면 그 다음에 바꿔야 돼요. 네. 똑같은 거야. 지금 수사기관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처음에 거짓말을 저렇게 세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믿으라 하겠지만 잘 안 믿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찰 수사 한 게 있으면 검찰 수사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검찰도 미리 못 믿나요? 이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네. 검찰이 이 지금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선관위에서 자료 조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했어요. 치밀하게 했고 압수수색 갔는데 선관위는 이제 영장이 없죠. 협조를 받아서 네. 압수수색을 하는데 협조를 안 해줘서 검찰에 넘겼어. 네.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졌어요. 네. 그죠? 그리고 요번에도 이번에 휴대폰. 지금 현 정부와의 검찰도 미리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불신할 만한 사건들이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그게 하나고 예. 또 휴대폰 170대 그것도 돌려줬다며. 그러니까 그럼 지금 경찰과 검찰을 다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지. 아직 검찰이 수사해서 내용도 안 나왔는데 미리 못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수사를 지휘하잖아요. 아직은 수사 지휘권이 검찰에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긴 한데 경찰이 저렇게 수사를 엉망으로 하는 책임이 네. 결국은 검찰에 가는 거예요. 아니 검찰 손에 아직 수사가 원래 경찰이 수사해서 넘기면 검찰이 뒤집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보강하기도 하고. 근데 검찰이 수사도 안 했는데 검찰이 미리 잘못할 그러니까 거를 예단해서 특검부터 하자는 거잖아요. 이제 또 선거용 맞잖아요. 이게 반복인데 수사 지휘권이 있고 그리고 네. 검찰의 증거가 온 것에 대해서 네. 그죠? 온 것에 대해서 이걸 방치했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하라고 검찰 쪽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수사할 의지가 자기들 별로 없다는 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특검으로 직행해주면 고맙겠다. 자기들 굉장히 난처하다. 그러니까 왜 그 눈치가 이렇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나요, 검찰이? 검찰이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이거 말을 일단 경찰한테 그러니까. 맡긴다. 당연히 경찰은 경찰 수사를 한 다음에 아니, 검찰에 근데 송치하겠죠. 경찰이 저렇게 엉망으로 하는데 네. 검찰이 이게 선거법 사건은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있고 경찰을 거치는 사건이 있고 그래요. 근데 큰 사건은 검찰이 직접 하겠다고 해요. 자기들이 공을 세우려고. 아니 경찰이 명예가 달렸으니까 경찰이 제대로 해보겠다고. 아니 이거 경찰은 지금 끝났잖아. 명예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아니, 저 본인이 이야기했는데 이철성 알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의 특검 수사 1호예요. 그 사람이. 과거의 특검들을 다 봐도 경찰 검찰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넘어갔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지. 예. 특검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국회 통과하고 이런 시점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경찰 단계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특검을 시작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시작한 게 아니라 예. 지금부터 합의해도 검찰 수사 이후에나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도 합의가 안 되는데, 예. 그죠? 그러면 검찰이 하겠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나 특검이 지금 아니 그 전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을 계속 이야기해야 예.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또 될 때 새로운 게 나오면 안 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수사를 철저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죠. 당장 안 되더라도 어차피 절차적으로 당장 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가 디도스 사건이에요. 네. 선관위 디도스 공격한 거. 네. 그때 잡아낸 게 접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새누리당이 특검 받았잖아요. 아니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데 거기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길어지니까 이 드루킹 건만 해도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김경수의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본 건데 예. 그러면 돈은 김경수에서 드루킹으로 갔어야 되는데 돈이 거꾸로 갔지 않느냐. 이 그러니까 자체가 한국당 쪽에서는 네. 자꾸 김경수께서 돈을 줬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당은 옛날 구태 보수들은 뭘 돈을 줘야 움직이잖아요. 자기 스타일대로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저도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저는 돈 썼을 거라고 돈질했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네, 약간 이철희 의원이 약간 왜곡을 하던데. 왜곡이요? 네. 이게 돈을 못 줄 경우에 자리를 약속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자리를 사후 대가. 네. 사전 대가는 못 주니까 자리를 약속했을 것이다. 자리를 약속했는데 그게 추천해 주는 거 이상을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얘기는 이렇게 열심히 댓글 활동을 하면 적어도 뭐 오사카 총영사라든지 그런 자리는 보장해 줄게라고 사전에 약속되었다. 내가 볼 때 김경수 성격으로 볼 때 보장해 줄게까지는 이야기 못 했을 거고 네. 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냐. 그걸 사전에 얘기를 해서 약속해서 보상을 약속했다. 그렇죠. 대가성을 원래부터. 그렇죠.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협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철희 의원 이야기 잘못한 것 중에 협박 당했기 때문에 피해자라 그러잖아요. 네. 공범 사이에도 사이가 틀어지면 협박합니다. 공범이었다. 예, 예. 네.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빌미가 잡혔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약속도 확실히 했다면 이쪽이 불만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기 뻔한데 그러면 약속을 지킬 정도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은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쪽은 단순히 통로의 하나로 사용했을 뿐이지 이게 정말 그런 약속한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이걸 청탁이 아니라 그냥 추천만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는 생각할 수 없습니까?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돼가지고 인사 실현시키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 입장에는 최선을 다한 거고. 최선을 다했다는 건 어떻게 하십니까? 추천하고 민정수석까지 동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라인은 많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국회의원이나 또는 각 캠프에서 이렇게 추천을 많이 올라갔다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 경쟁이 벌어지죠. 네.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겠죠. 네. 그중에서 김경수 라인이 진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과 가깝고 가장 가까운 막강한 사람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안 됐으면은 첫 번째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막강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아니면 막강한 사람인데 이게 관철이 안 됐으면 그냥 추천 루트 하나였을 뿐인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추천 루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김경수 의원은 어쨌든 최측근이니까 김경수 의원이 뭐 10명을 하면 그중에 몇 명은 해주겠죠. 몇 명은 그리고 누가 좋은 됐습니까? 좋은 사람을 해줄 것이고. 그러니까 몇 명은 누가 됐는데요?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원래 제일 중요한 문제가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측근들이 많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추천까지는 약속을 지킨 거야. 돈은 아닐 거지만 인사로 보상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도 드루킹이 전면적으로 안 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래를 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미 댓글로 공격을 했잖아요. 한번 보여준 거지.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백원우 그 민정비서관이 무마하러 간 거 아닙니까? 3월 말에. 근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 뭐 한두 개는 있어야지 특검으로 가자고 할 텐데.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 김경수 본인이 스모킹 건이야. 계속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거짓말이 5건이에요. 간단히 이야기해 줄게. 대선 경선 전에 처음 만났다, 드루킹. 무슨 경선 전이야. 2016년에 파주 사무실 갔다. 두 번째. 경선 전이긴 하잖아요.
경선 직전이 아니라 한참 전이지. 2016년에. 직전이라고 말을 안 하고 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예. 경선 전이면 17년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예. 16년에 이미 만났고 5번이나 만난 거고 두 번째 드루킹과 문자 주고받은 적 없다. 일방적으로 보냈다. 그거는 시그널을 통해서 주고받았다. 아니 그거는 경찰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고 본인은 그 기자들한테 시그널 안 했대요? 아니 시그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아니 여러 그 지지자 그룹에게 뭐 기사 링크를 보내고 했으니까 그 중에 갔을 수도 있다. 그래 그러지. 예. 그러니까 그냥 홍보성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네. 좋은 기사 그냥 보낸 네. 거다. 그런데 홍보해 주십시오라는 거를 붙였고 네. 거기다가 새로 밝혀진 게 왜 시그널이라는 전 처음 들었는데 쓰세요? 시그널은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그냥 우리 공장장 쓰시는 저는 쓰다가 불편해서 안 쓰는데요. 혹시 김경수 의원하고 쓰세요? 그게 무슨 김경수 지난번에도 의원 시그널 있는 거 알았겠네. 아니 저는 시그널 안 쓴다고요. 안 쓰는데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비밀리에 암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정치인들 대부분이 몰랐어요. 그거는 몰랐고. IT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 저 IT 모릅니다. IT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시그널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대화를 주고받은 게 확인됐잖아요. 여긴 UR에 하나도 안 보냈다면서요. 시그널에서는. 아니 뭐 대화를 5번이나 만났으니까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근데 그전에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인정을 안 했죠. 나는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은 한 적은 없어요. 문자 주고받은 적 없다고 했어요. 본인 입으로. 아니 드루킹과 문자 주고받은 적 없다.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냈다라고 했다가 주고받은 적이 있다라고 된 거고. 근데 아무튼 사실은 약간 왜곡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김경수는 직접 얘기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버전이 다른 기사, 업데이트가 안 되는 기사를 자꾸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스모킹 건은 김경수 의원 자체가 스모킹 건이고 알겠습니다. 경찰 자체가 스모킹 건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특검을 반드시 가야 되고 이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어떤 대선 부정까지도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안이다. 이거를 자꾸 대선 불복에 연결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드루킹이 대선 불복한 것이고 네.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래요. 선거 기간에 국회의원 선거도 본인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불법 선거 운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지자 측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연결되더라도 그거는 대선 불복까지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요소를 박멸하자는 이런 취지지. 네. 이걸 자꾸 대선 불복이랑 연결시키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드루킹이랑 연결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만 불러일으키는 그건 거예요.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민주당이 네. 오히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연결돼 있다는 의구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위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그러면 기사 링크를 따라가지고 추천하거나 뭐 이런 행위인 건가? 아니 가짜 아이디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것. 네. 그리고 경찰도 인정했어. 우리 경찰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 대화했는데. 가짜 아이디 동원됐다.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것. 네, 불법이죠. 불법이죠. 그리고 네. IP 조작. 네.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에 비행기 눌렀다가 네. 이게 다시 떼면 IP가 바뀌고 네. 같은 스마트폰인데 이 두 가지가 활용이 됐다는 것이 드루킹 쪽이 활용을 했다는 게 자기 추천수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게시판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냥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예. 타인 아이디를 도용하고 가짜 IP 조작을 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대선 때 그 온라인 운동도 예. 불법이다. 그리고 여기서 김경수 의원과 지시, 보고 이런 관계가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사 선거운동 조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예. 그 주장은 이해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얘기로 예를 들어서 신기록 경신을 위한 특별한 한 주 참죠. 오늘 이 정도 가지고는 특별한 신기록 경신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TV조선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TV조선이 그 가져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위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도적이지. 도적. 도적인데 결과적으로 그 도적 행위가 이런 드루킹이라는 나쁜 놈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거는 있은 이후의 행위예요. 이 도적이 의적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자, 신기록 경신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적 발언으로 신기록 안 되네요. 바른미래당